일단 모공이 넓잖아요. 화장 안 먹어요. 그리고 모공 많잖아요. 피부가 균일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공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꼭 쓰세요. 피부를 정돈해서 모공을 타이팅 시켜줘요. 두 번째는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안 하면요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원장님, 피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피부 고민들 중에서 웃으면 되돌리기 힘든 고민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하고 모공. 왜냐면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요, 그 전에 만약에 처치했잖아요, 드리는 돈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모공이에요. 모공이 넓어지면은 그거 좁히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모공은 인구의 반은 모공이 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여전히 계속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와요. 원장님은 학술회나 포럼 이런 거 진짜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맞아요. 해외 학계나 아니면 일반 외국인들도 모공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이 많이 있을까요? 많죠. 실제로 한 섹션이 있을 정도로 모공을 줄이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은 일단 모공이 넓잖아요. 화장 안 먹어요. 그리고 모공 많잖아요. 피부가 균일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럼 오늘 모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그럼 오늘 모공의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모공이 뭔지 알려주세요. 모공은요, 쉽게 설명하면요, 모의 구멍, 털이 나오는 구멍이 모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공에는 다 얇게든 굵게든 털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가로모공, 세로모공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차이가 뭐냐면요, 가로모공은요, 우리가 얼굴에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모공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가로모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세로모공이 되냐? 피부가 처지니까. 그래서 피부가 처지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로모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모공이 더 안 좋아 보이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더 늘어져가지고 길쭉한 모공처럼 보이는 거니까 사실 세로모공이 더 안 좋죠. 그리고 치료가 훨씬 힘들고요. 그러면은 세로모공으로 가는 거는 처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처지지 않을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모공이 점점 더 커질까요? 그거는 모공이 발생되는 원인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지예요. 모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중간 정도에 피지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 보호를 해주려면은 피지가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피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피지가 꽉득 채우면서 모공이 넓어지고 거기에 또 여드름도 생기고.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피지 분비량 때문이에요. 풍선 똑같아요. 풍선이 가만히 있을 때 작잖아요. 근데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근데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사이즈로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공간은 이미 벌려진 거는요, 당연히 더 커진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 배출이 잘 안 되면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근이에요. 우리 모근 자르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죠. 모공 넓어집니다. 지금 제가 짧게 그랬지만 처음에 굵어질 때 얇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구멍이 작겠죠. 근데 점점 굵어지는 게 나오면 어떨까요? 모공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근이 굵어지면요, 점점 모공이 넓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피부 노화와 연관이 있는 건데 피부 자극이에요. 피부 자극을 계속 주면 피부가 약해지죠. 약해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내려와요. 네, 그러면서 노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피부 자극을 주면 뭐가 깨지냐면요, 각질 턴오버라고 해서 피부가 표피가 있으면은 각질층을 이렇게 위로 밀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각질층을 다시 만들어주고 낡은 거를 흘려보내고 새로 만들어서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하거든요. 이게 보통 한 달 주기예요. 건강한 주기는 한 달인데 피부 자극을 받으면은 얘가 깨져요. 그래서 한 달 주기보다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되고 각질이 쌓여요. 각질이 어디에 쌓일까요? 여기에 쌓여요. 그러면 피지 어떻게 돼요? 못 나가요. 그러면은 여드름이 생기고 모공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공을 크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면은 모공 줄이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세안, 그 다음에 계절에 맞는 보습제를 쓴다. 이거는 특히 모공 있는 분들한테만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넓잖아요. 여름에는 물의 비율이 높은 가벼운 로션, 겨울에는 크림,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도가 튼튼하시다 그러면은 토너 꼭 쓰세요. 토너가 피부를 정돈해서 피지를 날려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 토너 쓰고 로션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 꼭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노화를 막고자. 이거 안 하면요,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 주 1회 클렌징 오일 세안. 근데 클렌징 오일 세안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10초간 비비지 말고 그냥 얹어준다. 그래서 피지를 녹이게끔 만드는 거고요. 10초 뒤에 가볍게 부드럽게 세안을 좀 해주고 바로 헹궈내준다.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시면요, 피지 녹이는 데 도움이 돼요. 클렌징
클렌징 오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팁인데 오일 폼 쓰세요. 오일 폼이라고 해가지고 클렌징 오일인데 물 묻으면 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중 세안 안 해도 돼요. 이걸로 한 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일 폼을 쓰라고 하냐면요, 일반 오일 써도 돼요. 근데 오일 끝나고 물로 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름기 남아서 찝찝해요. 찝찝한 느낌 때문에 세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번 지웠잖아요. 거기에 세안제를 쓰면 피부 장벽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중 세안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게 찝찝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다.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내가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다 그러면은 레티놀 발라주는 거야. 이게 피부 각질을 유도하기 때문에 각질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요, 피부가 좀 더 튼튼해요. 왜냐하면은 피지 분비량이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극을 덜 받아요. 보호를 해줘서. 그래서 레티놀을 좀 쓰시게 된다면은 피부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지에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피부 자체를 재생시켜가지고 모공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해주시면은 모공 늘리는 거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인스타 광고에 모공 디바이스가 막 뜨더라고요.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그 플라즈마 장비인데 그게 아마 KC 인증받은 거예요. 전자기기 인증받은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직까지는 플라즈마를 정확하게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만큼 세도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다가 피부 날아갑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증을 잘못한 거예요. 빨리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플라즈마 진짜 위험해. 옛날에 저희 플라즈마 어떤 걸로 썼냐면요, 상안검, 하안검 하는 수술 대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부 날려버릴 수 있어요. 걔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쏘냐에 따라서 피부 날라갑니다. 완전 날라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들은 왜 문제가 안 되냐면요, 이거는 또 이제 설명드려야겠네요. 이것까지 설명 안 드렸는데 우리 피부가 있고 표피가 있고 안에 진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요. 진피가 두 개로 나뉩니다. 여기 위에는 유두진피라고 하고요, 이 밑에는 우리가 망상진피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시술은요, 딱 여기까지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유두진피까지 상처를 받으면은 100% 흉터 없이 회복이 돼요. 근데 망상진피까지 상처를 받는다. 그럼 피부가 뭐라 생각하면요, 망상진피가 깨지는 순간 우리 몸에서 알람 울려요. 삐용삐용삐용삐용 알람 울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부 침입 경고, 외부 침입 경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흉터 조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깊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들은 망상진피까지 들어가지 않게끔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망상진피까지 손상을 줬다, 100% 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물론 이 가정용 디바이스로는 아마 출력을 제한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출력을 제한시킨 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피부의 재생력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얼굴에 상처 주는 거는 무조건 병원 가서 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제품은요, 절대 집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병원에서 모공 줄이는 시술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없애야 되겠잖아요.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빠른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지를 줄이는 방법. 이거는 이거 따라올 게 없어요. 피지를 줄이는 방법은요, 스킨보톡스. 스킨보톡스를 하면은 피부에 있는 피지선의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서 피지선의 분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킨보톡스 자체가 피부 탄력을 잡아줘도 모공을 타이트닝 시켜줘요, 즉각적으로.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지만 시술도 금방 하고 다운타임도 거의 없고, 이거는 어떻게 제조하냐에 따라서 통증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병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스킨보톡스 아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아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수면 마취가 아니더라도요, 약물을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서 통증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킨보톡스 무조건 맞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맞아요. 두 번째는 모공 레이저. 이게 문제예요. 모공 레이저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CO2 프락셀부터 어뷸 프락셀, 요즘에 뭐 피코 프락셀, 니들 RF 뭐 이것저것 다 있거든요. 사실 한 가지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원인에 맞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공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지가 많다 그러면은 바늘이 달려있는 고주파를 메인으로 합니다. 이게 메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늘이 있는 고주파는요, 피지선의 분비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찌르면서 모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늘 고주파를 많이 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PCL이라고 하는 고오리라고 하는 PCL 성분이 있거든요. 이거 콜라겐 부스팅을 해줘요. 그러면은 콜라겐을 많이 생성을 하면서 바늘로 이제 찔러가지고
써가지고 모공 자체를 타이트닝 시켜가지고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해가지고 나는 관리만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펩타셀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스피큘이에요. 리들샷 있잖아요. 리들샷이 스피큘의 종류인데 얘는 이제 5세대 스피큘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바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펩타이드가 달려있어요. 이 펩타이드들이 뭘 역할을 하냐면요, 피부 분할을 하고 재생을 유도를 해서 모공 타이트닝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펩타이드만 바르면요 절대 흡수 잘 안 돼요. 흡수가 거의 뭐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펩타셀이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크기가 모공보다 작아요. 모공보다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작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도 못 느껴요. 네, 그래서 많이 안 아프기 때문에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 시술보단 관리 쪽으로 가볍게 안 아프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스스로도 관리를 해요. 오늘은 우리가 모공의 A부터 Z까지 알아봤어요. 생기는 원인부터 어떻게 하면 심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빠른 효과를 원하면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오늘 모공 영상을 갖고 모공을 한번 정복을 해보고 박살을 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옆에 지나가는데 모공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영상 꼭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